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개인회생 사건 하나를 살펴봅시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가? 이거 자주 물어보시는 사안이죠. 자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에 들어오는 게 명백하잖아요. 자녀가 있으니까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는 걸 이유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가? 법원의 직무 편람에 의하면 일단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녀가 사회생활 시작해도 부모님이 아직 50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부양하면 되니까 자녀가 개인회생하는데 변제금을 낮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개인회생하면서 아버지 모신다고 해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직 어머니는 일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양하면 되지 않느냐, 부양가족에서 빼라, 이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1차 부양 의무는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니까요. 그리고 모든 요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 볼 때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모시면 되지 굳이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변제금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답변할 때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만 65세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프다거나 또는 장애 등급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가능성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최근에는 청년들이 개인회생 파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전부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결손가정이라거나 또는 부모님의 소득이 안정치 못하다거나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하고 많이 힘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청년들이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회생 파산이 많고,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 못 갚아서 개인회생 하시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도 많이 늘었죠. 대출 받아서 전세금 지급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하나만 임대를 놓은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원룸 건물, 옆에 있는 원룸 건물을 한 두세 개를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은행에서 저당권 다 잡혀 있고 내 앞에 먼저 임차가 만료되고 나가는 사람한테 전세금 못 돌려줘서 이미 가압류돼 있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변제기간 단축 특례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는 개인회생하면 3년 변제 계획 작성되는 거죠. 근데 개별적 사정을 살펴서 2년으로 단축해 주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가 힘든 나이, 만 30세 미만 청년들 사회에 빠른 복귀가 필요한 경우, 중증 장애가 있어서 소득이 안정치 못한 경우,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 다자녀 가구의 부모님처럼 자녀 부양하느라 변제금 내기 힘든 경우, 다 자녀의 기준은 원래는 3인이었는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2인으로 실무준칙을 개정을 했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2년 해주는 건 아니고 채무 발생 경위, 변제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년으로 해줄 수도 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시결정 후의 주의사항. 개시결정 후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고 법원에서 심사받은 다음에 개시결정 받잖아요. 개시결정 받으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다 끝난 거 맞는데 그래도 채권자 집회기일이라고 법원에 한번 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가시면 개시결정 받아봤자 뒤에 폐지되고 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회기일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송달이 안 된 경우에 송달료 추나, 그러니까 송달료 맨 처음에 낸 것보다 약간 더 증액해야 될 경우 있으니까 그런 경우 빨리 납부해 주시고, 그리고 개시결정 받았으면 변제금을 내셔야 됩니다. 변제금을 내야지 인가결정을 내려주는 거지, 맨 처음에 변제금 한 번, 두 번 안 내시면 인가결정 안 내려주고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 두시라 했죠. 우리 개인회생 신청하면 카드하고 이자 같은 거 안 내잖아요. 그거 모아 두신 걸로 변제금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변제금은 개시결정 때부터 내는데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월급 받으면 전부 내 돈이죠. 그렇지만 개시결정이 늦게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변제금을 2회차, 3회차를 몰아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돈이 나올 데가 없을 거니까 이자 안 내는 거, 그거 잘 모아 두셨다가 맨 처음에 변제금 2회차, 3회차 몰아서 내는 거, 그거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학자금 대출 못 갚은 청년들 늘어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청년들 전세 대출 못 갚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자, 98년생 20대 여성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분도 사정이 너무 안타까운 게 아버지께서 일찍이 이혼을 하시고 너무 괴로우셨는지 매일 소주 2병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몸이 굳어서 뻣뻣해지시면서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학생 때부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남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채무가 빠르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회에서 청년 채무자에게 좀 관대한 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비슷하게 편부모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였다. 친구들이 일탈을 많이 해서 거기 다니고 있다가는 나도 같이 일탈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나는 먼저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학교 교육을 빨리 포기했으니까 좋은 직장 가기도 쉽지가 않고 채무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유입니다. 이거는 아버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서 아버님께서 술 많이 드시고 쓰러지시고 장애 등급을 받았는데 요거 제출해서 내가 아버지 모셔야 하니까 변제금 낮추어 달라,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계좌 내역을 제출하라, 입출금할 때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쓴 것만 제출하라, 만 원, 2만 원 전부 다 사용처를 소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인 간 개인에게 변제한 거는 100만원 이상만 소명해보라. 자, 이게 뭐냐면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는데 일반 퇴직금인 경우에는 청산가치의 2분의 1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퇴직금마저 중간정산 받아서 미리 뺐었다 이거죠. 생활비가 급하니까. 그래서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 반영할 게 없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재무길잡이 이거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료증을 주거든요. 요거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분 소득 275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43이 아니고 아버지 포함해서 189만원 빼고 한 달에 86만원 변제하는데 24개월 변제해서 2천만원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소득이 276만원이면 1인 생계비 143만원 빼면 한 달에 133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36개월 내면 약 4,800만원을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276만원 빼기 189만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 변제금을 더 낮추어 달라 이런 말이죠. 그럼 2인 생계비 240만원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나 혼자 아버지를 다 모신다고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는 이혼하셨으니까 아버지를 안 모실 거고 법적으로도 부양 의무가 없으니까 1.5인 생계비 비슷하게 189만원 반영해서 월 87만원 변제하는데 20대 청년이니까 36개월이 아니고 24개월에서 약 2천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결정 받았죠. 그래서 4,800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으로 변제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자기 채무의 23% 변제하고 77%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자, 보시면 전체 채무의 9,100만원 중에서 2천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 받은 사람한테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주의하시라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해도 채권자가 나와서 행패 부리고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금융권 채권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변제 계획안을 설명하는 절차인데 채권자가 오지 않으니까 채무자들만 잔뜩 모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자, 송달 불능돼서 두세 번 더 송달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송달료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등기 우편 비용 그거 빨리 납부해 주시고 변제금 내셔야 됩니다. 개시결정 나오면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변제금 내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가셔야 됩니다. 변제금 안 내시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변제금 내고 있는 거 제대로 입금되었나, 얼마나 입금되었나, 요거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이 사건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개시결정 받으면 개인회생 거의 다 끝난 거 맞는데 95% 끝난 거 맞는데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송달료 더 나온 거 있으면 얼른 이체해 주시고 변제금 납부하시고 맨 처음에 변제금 두세 번 몰아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신청하면 이자 안 내시니까 그 이자 안 내신 거 잘 모아 두시라.